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면서 낸 가처분 신청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앞서 이 전 대표는 직접 신문에 출석해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용을 예상했는데요. 가처분 결과는 어떻게들 예상하실까요?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소송 승리를 자신했습니다. 당원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이것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5일 개정된 국민의힘 당원은 최고위원 4인 이상이 공석 일대를 비상 상황으로 명시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새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됐습니다. 이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이미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상황에서 당원을 개정한 것은 소급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한 최고위원 4명만 사퇴해도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 개정 당원 내용도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원 개정은 정당 고유 결정이라며 더욱이 이미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자격도 없다고 맞섰습니다.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저 판사님이 정말 독특하시더라고요. 첫 번째 가처분 때는 이거는 비상 상황이냐의 판단은 정치 판단이기 때문에 사법이 자제하는 영역이다. 사법 판단을 자제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기각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처분을 인용했어요.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우리 그거 정치 판단 아닙니까? 그게 법 판단인가요?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법을 바꿨죠. 당원 당규를 개정했죠. 그래서 최고위원이 뭐 몇 명 이상 거리되면 비상 상황으로 본다. 이렇게 해서 당원 당규를 개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소급이냐 아니냐도 이제 이 논란이 있는데 현재도 그 최고위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에는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법리 해석으로는 당연히 가처분을 기각할 것 같은데 이분이 워낙 생각이 제가 보면 지난번 판단의 생각이 일단 이준석 전 대표를 배제한 전당대회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아닌가.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. 판사 출신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반박은 못 하겠는데 제 느낌은 어떤 거냐면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전에도 모든 정당은 우린 지금 비상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야 돼요. 이거는 뭐 정치권에 다반사로 있는 일이죠. 뭐 그냥 항상 비대위 가는 거죠. 근데 여기 이제 가로가 생략돼 있잖아요. 당대표를 내쫓기 위해. 이걸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나머지 이거는 기각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만둘 의사가 없는 당대표를 억지로 내쫓기 위해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해명들이 좀 약한 거예요. 판사가 봤을 때.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치입법권 지역도 아니고 정당은 자율성이 있고 그래서 많은 걸 결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걸 넘어선 정당의 자율성을 넘어선 헌법이 부여한 어떤 그 우리 가치를 훼손하는 거다. 그게 뭐 법치나 민주주의나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만일에 판사가 이게 또 왔어요. 이제 엄청나게 부담되겠죠. 결국 이 문제에 관련돼서 이건 다시는 이게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의 정치화를 부르니까 이런 건 갖고 오지 마세요라는 의미에서 딱 그냥 법리대로 다시 전 인용할 가능성 있다고 저는 봅니다. 지금 이것이 정치의 사법화가 염려된다고 할 때 정치의 사법화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? 가처분을 신청한 이준석이냐? 전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.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이걸 징계를 통해서 당원권 정지를 하고 막 이렇게 가기 시작한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나 대통령실이 이걸 시작한 거는 맞고 저는 다만 이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법원에서 하나하나 이거를 따져가지고 이게 잘 됐다 틀렸다 하면서 가처분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에서 비대위가 됐을 때 당대표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. 싫어도 뭐 최고위원들이 다 물러나고 하니까 그래 비대위 하자 이렇게 됐지 그것 때문에 법정 간 적이 없거든요. 근데 그거를 가지고 법원에서 이건 잘못됐네 비상사태가 아니네 하고 받아주면 앞으로 비대위를 갈 만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원으로 갈 겁니다. 그럼 법원에서 하나하나 따질 거고 따지는 데 따라서 사실 정치권에서 그거를 정교하게 규정에 맞춰서 안 하거든요. 그러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어떤 비대위는
다시 처음부터 도루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비대위는 계속 가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대단히 좀 안 좋다고 보고 아니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도 정책으로 못 풀었지만 이준석 대표 정책으로 해야죠. 어쨌든 젊어도 당 대표고 정책으로 해야죠.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 당이 자기는 대통령 선거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겼는데 자기를 싫어하고 그만뒀으면 하는 눈치가 있으면 저는 사실 지방선거 그만둬야죠. 그리고 6개월 징계가 나왔을 때 그리고 로케로 갔는데 이제 그 문자 메시지 나오면서 이제 일이 불거졌는데 그랬으면 그때도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그래도 당대표는 가처분 안 하는 게 좋다. 근데 했어요. 이겼잖아요, 인용. 그 다음 그만했어도 된다고 좀 봐요. 어차피 이게 저는 지금 제가 답답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답답한 건 이거예요. 전략적 목표가 뭐 때문에 싸우는지를 잊고 있는 거죠. 대통령은 지금 4가지 해야 되잖아요. 대통령의 리더십을 회복해서 지지율 끌어올려서 총선 승리해서 업적을 남겨서 정권 재창출해야 돼. 요거 가야 돼. 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. 이준석 대표도 이 당에서 자기의 입지를 좀 넓혀서 다음에는 국회의원 돼야 되잖아요. 나는 그 국민의힘이 좀 꼬인 게 이준석 대표가 뭐 가처분 신청하기 전에 나는 비대위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. 비대위를. 아니 왜냐 그러면 당 대표가 사고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기로 했는데 무슨 또 비대위가 왜 비상상황이냐 이거야. 나는 속으로 저게 법원에 가면 저게 받아들일 수 있다. 나 속으로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. 왜냐 그러면 멀쩡하게 최고위원을 하루쯤에 그냥 사표 내고 뭐 그 누가 뒤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사표 내겠어. 누가 사표 내라 까이 내겠지. 멀쩡하게 있다가 그 사표 내다가 또 무슨 또 연판자를 또 무슨 또 돌린다 무슨 비대위 내야 된다고. 그거 초선 의원들이 아무리 간이 커도 초선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비대위원 만든다고 연판장 돌린 거 정당사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. 연판장에 서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저거는 억지로 비대위 비상상황을 만들어 갖고 비대위를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. 야 저거 진짜 사고 크게 치겠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아니야 다를까 딱 인용을 해버리니까 이제 더 어려워졌는데 지난번에는 인용해놓고 이번에는 자기 논리도 없이 그냥 기각하고 이렇게는 못할 것 아니냐 이 판사가. 그러면 자기 논리의 일관성을 봐서도 이번에 그냥 기각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냐 이런 염려도 해요. 권력이라는 게요 100%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어느 정권이나 이 권력의 핵심들은 늘 권력을 100% 가지려고 그러는데요. 이게 좀 나누어야 돼요. 나눠야 되는데 전부 다 100% 갖겠다고 이제 아닌 사람은 나가고 또 이쪽은 내가 당권은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다 100% 가져야 돼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돌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아마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. 이준석 당대표는 지방선거 끝나고 그만뒀어야 된다. 내가 처음부터 대선, 지선 이겼으니까 물러나는 게 그게 맞아요. 당대표로서 좋은 처신이다. 원래 장수가 큰 전쟁에 이기면 뒤로 빠져주거든. 큰 전쟁에 이겼다고 막 계속 돌아가면 그게 상처받는다고. 이제 그만해라. 필요하다.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당을 위해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. 이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. 특히 당 지지층으로부터.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? 한마디로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좀 버려야 돼요. 뭐냐면 싸우는 놈 싫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보면은.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은 그게 본인의 일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가족의 일이라 그러면은 싸움 멈출 수 없을 겁니다.